전 장관 1심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세 가지 논의가 있었다며 의혹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게 돌려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게 해야 한다. 탄핵이나 하야 등 임기 중도 중단은 없어야 한다.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려 수사와 탄핵을 피하고 계엄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회의 직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넘어가 윤 전 대통령에게 회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같은 날 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탄핵 반대가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뒤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포기했고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법정에선 12.3 내란 당시 국회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한 상황을 추 전 원내대표가 도저히 모를 수 없어 보이는 정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12.3 내란과 관련한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대구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진 재판에선 비상계엄 당일 국회 CCTV 영상이 증거로 재생됐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20명가량이 잇따라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직후 국회 상공에 헬기가 나타났고 곧이어 특전사 707 특임단이 국회 본관으로 진입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들과 당직자들이 계엄군과 대치한 상황을 목격한 신동욱, 김상훈 의원 등이 원내대표실로 향하는 모습과 계엄군이 원내대표실 쪽을 손전등으로 비추거나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도 재생됐습니다. 하지만 추 의원은 계엄군이 철수할 때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계엄 해제 의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추 의원의 핵심 혐의는 그날 밤 전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주도했다는 것. CCTV 영상을 근거로 내란 특검은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한 상황을 추 의원이 직접 겪고도 폭동 상황을 방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 표결 나 방해받았어. 그때 오락가락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해가지고 나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가 제일 명징하게 들었던 말이 본회의장에서 자기 체포동의안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나한테 표결 방해를 받았냐.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 왜냐하면 김재섭 의원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나 방해 안 받았는데 그래서 가수 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우원식 의장이 12시 1분에 총집결하라고 본회의에 문자 보냈는데 2분 뒤에 그러니까 진짜 본회의장에 모이면 어떡하지? 당사로 보낸 거예요. 그 2분 뒤에 거기에 대해서 왜 설명을 못 합니까? 그때 한동훈이랑 통화도 해요. 12시 3분에. 그때는 한동훈 뭐라 그랬습니까? 막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이거 표결을 어떻게든 막아야 될 텐데 그리고 한덕수와의 통화가 사실 스모킹 건으로 보이는데 영장 청구서를 보더라도 정부 인사들로부터 어쨌든 이 불법성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길게 통화한 게 한덕수예요. 7분. 왜냐하면 그 다음에 윤석열이랑 통화할 때 2분 통화거든요. 한덕수는 끊임없이 일관되게 얘기한 건 하나가 있어요. 이거 불법 계엄이었고 절차든 실체든 국무회의든 뭐 이런 것도 있지도 않았다. 그걸 전달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하지 않는다 부인하고 있는데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박성재 장관 봐가지고 이제 불안이 엄습하는데 우리 신 변호사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영장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건 당위론이고요. 저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조이대 체제 사법부에다가 희망 고문을 당하거나 국민들이 농락을 당할 시기는 전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 영장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아 진짜?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사법부가 만약에 정상이라면,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의미는 조이대 체제가 제거되고 뭔가 조이대의 영향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상적인 사법부라고 한다면 네. 저부터도 사법의 독립을 나서서 외쳐줄 겁니다. 저부터도. 근데 입이 지금은요. 아프다, 입이 아프다. 독립을 팔아가지고 본인들을 성역화하고 온갖 나쁜 짓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네. 단적인 예가 뭡니까? 박성재 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는데도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해가지고 증거인멸의 정황이 나와도 풀어줍니다. 네. 그리고 김진우 증거인멸을 본인이 인정했어요. 근데도 김건희의 오빠 풀어줍니다. 근데 조태용 구속되거든요. 네. 그럼 사법부의 기준은 뻔한 거예요. 어떤 국정농단 내지는 이 내란범이 왔을 때, 내지는 김건희 관련 부패범이 왔을 때 윤석열 김건희로 올라가면 기각을 내리고 네. 윤석열 김건희와 떨어져서 단독범으로 칠 수 있고 꼬리자리가 가능하면 영장을 발부해주는 지금 딱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이건태 의원님 오셨는데 그 지금 박성재 전 장관. 예, 법무부 저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구성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법률 위법 구성이. 그래서 박성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내주면 추후에 조희대 조사 후에 조희대에 대해서도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조희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 법원이. 예. 그러니까 조희대를 비호하느라 박성재에 대해서도 영장을 못 치는 거다. 그러니까 인계철선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서 막는 건데 네. 그 맥락에서는 추경호라는 인물은 국민의힘으로 가는 그렇죠. 첫 번째 관문인 관문이고 거죠. 이게 뚫리면은 또 다시 윤석열 쪽으로 가면서 위헌정당 법무검찰이 위험해지고 그러면서 또 사법부가 예,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 사법부의 영장전담 판사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남세진 아니 대한민국의 중앙의 판사들이- 영장전담 판사들 이름을 이렇게 외우고 다닌 날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한 건씩은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름을 다 외우는 거예요. 네. 이번에 뭐 이정재 판사가 한다나요? 네. 누가 신뢰를 갖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장민 변호사님이나 이런 변호사님들께서 정상적인 사법부를 놓고 평론을 하시고 전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면 그게 정상이죠. 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의 이 조이대 체제는 안 나온다. 정상적으로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그러니까요. 때는. 그렇다면 지금 조이대가 짜놓은 판에서는 이 자판기처럼 윤석열 김건희를 비호해야 된다. 그럼 기각으로 보호해 주는 거고 네. 윤석열 김건희와 무관하다. 혼자서 덮어쓸 수 있다. 그러면 영장 발부해 주는 이 공식이 저는 깨지기가 매우 어렵다. 예. 그래서 전 추경호 당연히 발부돼야 되는 건 당위론인데 예. 지금의 이 비정상 조이대 체제하에서 영향권 하에서는 전 추경호는 비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없는 아니냐.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법에 대한 이 조이대와 직위원이라고 상징됐던 이 인적 청산을 안 한 후과가 지금 여기까지 밀려오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조희대 직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 요구를 우리가 대선 전부터 얘기했어요. 볼 때. 올해 했죠. 올해 저희가 맞아요. 사실상 1년 1년 내내 직위원 조희대에 대한 탄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이런 점을 우려를 미리 한 거고 그렇죠. 저도 내란특별법을 지난 3월부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저희 제가 알박기 취재편의점에서 계속 알박기 인사 취소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특별 내란특별법. 재판부도 필요하고 그때 제가 김건희 예. 그 관저도 박물관으로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무수히 많이 여론전에서도 했는데 안 했거든요. 저는 그 후과가 지금 다 몰려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추경호 영장 기각이라는 거는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기각이 나오더라도 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또 열받아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근데 계속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효능감을 자꾸 잃어가면서 정치인들이 그 말빚을 지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러면서 되는 일은 없고 조이대는 2027년 6월까지는 임기가 살아있고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저는 본질적인 걸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주변만 빙빙 돌아가지고는 전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선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사실은 전선이 굉장히 넓어졌고 지금 이제 법원이 집단 반발, 그러니까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도 네. 집단 반발하게 생겼고 왜냐하면 이제 그 사법행정 그 TF 이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원 포인트로 사실은 그러니까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보수 중도 보수에 표심에 혹시 영향을 줄까봐 선거 때문에 이제 조이대에 대해서는 탄핵안은 좀 보류하는 게 맞겠다라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일단 선거부터 해서 대선을 치른 거예요. 아니 민주당 네, 내부의 맞아요. 전략가들 말을 취재해 보면 이제 대선이 끝났어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계속 잠복되면서 이제 12월까지 온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일주기가 되는데 그때까지 지금 1심 선고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재판도.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근데 제가 그 뭐 판단을 이제 전략 짜시는 분들이 아마 하셨으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건데요. 그렇죠. 어떻게 정의의 문제를 정무의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정의의 문제가 정무의 문제로 치환이 되나요?
아니 그럼 내란 특검 뭘 더 할 게 있습니까? 그냥 다 어느 정도 타협해서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논리로 전략을 짠다면요. 선거 없는 해가 도대체 언제 있습니까? 아니 내년에 지선 있고 또 그때 당 전당대회 하고 또 그 다음에도 보궐선거 있고 선거 없는 해라는 건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년 선거가 있어요, 1년에 한 사실은. 1.5번 선거 있을걸요? 또 여기당 선거하면 저당 선거하고 네. 막 그 크로스오버 돼가지고 선거가 없는 애가 어딨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데 어떻게 정무 판단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정의의 문제를 정무화 바꿔가지고 이걸 돌파해보겠다?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사법개혁 저는 뭐 이 금융망식으로 펼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잘못된 전략이라고 봅니다만은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 이 조의대 체제에서 조의대가 깔아놓은 이 인적 청산에 대한 문제를 안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전 이번에 내란 1주기를 맞아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될 때다. 저 그렇게 봅니다. 다 떠나서 국민의힘 10여 명을 특검팀에서 내란 특검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어요. 네. 그러면 이 정도의 증거가 나왔으면 이거는 내부에서 나온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표결권에 침해를 당한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게 입증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참 답답해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저는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증언을 했었죠. 12월 4일 10시 30분에서 10시 40분 사이 윤석열이 직접 전화해서 지금 의결 정족수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윤석열이가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10시 30분에서 10시 40분 사이 대체 윤석열이가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던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저의 핵심 궁금증이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지. 진짜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네. 그런데 그 부근에 12월 4일 10시 45분 국회 본회의장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한 명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바로 신동욱인데요. 신동욱이 누구냐?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일을 하는 원내 수석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실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 네. 그런데 국회에는 떡하니 있잖아. 계속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본회의장 바로 옆에 추경호는 원내대표실에 있었어. 그러니까 신동욱이가 카운팅해가지고 숫자세로 들어온 거죠. 추경호한테 보고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당시 비슷한 시각에 있었던 의원들이 신성범, 와. 박수민, 주진우 의원 이런 의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다 투표에 참여했거든요. 네. 근데 신동욱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심을 받는 거죠. 신동욱이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원내 수석 대변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와 소통하는 사람, 그렇죠. 함께 호흡하는 사람인 네. 거야. 근데 하필이면 옆에 바로 옆에 추경호 있었고 네. 이 사람은 표결에 참석 안 했고, 했고. 근데 45분 봤더니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다시 그러면 재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윤석열이 10시 30분에 계엄 선포를 합니다. 그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방도 난리가 났더라고. 이번에 이게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 텔레그램을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걸 봤더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난리가 난 거야. 야, 우리 본회의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계엄은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지도부가 빨리 나서서 이거 진화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빨리 국회 가가지고 이거 빨리 중단시켜야 됩니다. 난리 났어.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기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해. 맞습니다. 네. 추경호. 네, 전혀 얘기를 등장 안 안 해. 하더라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의총 장소를 고지를 하는데 5번을 바꿔. 네. 그렇죠. 계속 혼선을 줘.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0시 29분과 38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표결 시간 좀 늦춰달라고 얘기를 해. 네. 이 딱딱 맞아떨어지잖아. 어떡할 거예요? 나는 이제는 이 추경호 큰일 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지금까지 계속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전에 개헌 몰랐다. 개헌 발동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떡할 거야? 큰일 났어. 그럼 윤회 입장에서 돌아가 봐. 국회를 지금 해산시키는 전체 공작 과정에서 자당 의원 중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정황의 정보 보고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한 거 이상하지.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다 얘기할 수는 없어. 왜냐? 그러니까. 한동훈의 기회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은 지키면서 누군가에는 반드시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란의 공동 정범 가운데 국힘 의원들을 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핵심이기 때문에 국회 해산이. 네. 근데 추경호가 가장 이제 의심스러운데 추경호조차도 단독으로 행동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어떤 일군에 팀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저 사진에 포착된 뭐 신동욱이라든지 신동욱이라든지 더 있었을 거라고. 근데 190명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건 국힘의원 10몇 명도 동참했다는 얘기인데 18명 동참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려 있었던 건데 네. 표면적으로 당대표 한동훈은 개헌 막아라 이거였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윤회 하명이 가 있었던 거고 계속된 소통이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냥 무작정 우리가 추정하는 게 아니라 그간의 추경호가 보인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꼴 보기 싫으면 추경호만 불러가지고 밥 먹이고 술 먹이고 한 게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한동훈이가 뭔가 용산에 듯이 배치되는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뒤집는 게 항상 추경호였고. 추경호였고. 예.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냐라고 했을 때 추경호는 윤 정부에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네. 관료 출신인데 경제부총리를 윤 정부에서 바로 맡았고 끝나고 나서 또 원내대표가 됐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 말씀도 조금 저 그렇긴 합니다만 수준이 낮은 얘기긴 합니다만 윤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학벌을 되게 따지거든요. 꼬레지가 서울대 나왔다고. 근데 추경호가 고대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TK라는 이유만으로 윤의 신뢰를 산 것 같아. 여기는 믿을만하다. 그리고 일을 시켜보니까 시키는 대로 하더라. 그다음에 신동욱이라는 사람은 족보에 TV조선 앵커를 갖고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이 맞았을 수 있고 이게 참 불행한 일이긴 한데 이분들이 의심을 받아도 충분할 만한 행동을 그 전에 해왔고 그 간에 출세해가는 과정에서 윤과의 관계가 남다리를 낳기 때문에 네. 이거는 본인들이 분명히 해명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해명할 일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수사 돼요. 가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네. 예. 그리고 계엄 당일에 최강욱 의원 눈에 들어왔던 게 윤석열이가 이발을 하고 나왔고 추경호도 계엄 당일에 이발을 했고. 아니 그리고 이번에 탄핵 소추안 가결되고 네. 윤석열이가 또 카메라 앞에 섰잖아요. 네. 그때 또 뿌염했더만 그 와중에. 그러니까 되게 신경 써. 그 와중에 뿌염했어. 야 이거는 진짜 이거 심각한 그렇죠. 정황이거든. 이 추경호 이 큰일 났어 내가 볼 때. 12월 3일 계엄 1년 되는 그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 다시 말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서자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이 내란 행위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야당 쪽에서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어서 추경호 의원도 연단에 올랐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줄곧 반박해왔지만 체포동의안은 여당 주도하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두 표결에 불참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을 말살함으로써 일당 독재를 꿈꾸고 있는 이 천인공을 막무가내 작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계엄 1주년인 다음 달 3일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기각을 기대하고 있지만 영장이 기각되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종식되면 이제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진정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계엄 1년과 맞물려 닥친 내란 특검의 압박과 거세질 여당의 위헌정당 해산 공세,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 되는 날 국민의힘이 사과하는 일은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부 초재선 의원들은 개별 사과에 나서겠다며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사과는 굴종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의원은 다수 국민이 여전히 계엄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지도부를 향해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초재선 등 소장파 의원들이 우리라도 사과 성명을 내겠다며 보조를 맞추는 상황. 지도부에서도 사과 성찰의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20명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장들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무슨 사과를 몇 번씩 하느냐. 그러나 5번을 하면 어떻고 100번을 하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진심이, 진정성이 국민께 가 닿을 때까지. 하지만 당 안팎의 요구에도 지도부에서는 여전히 사과 필요성에 선을 긋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과를 안 해서 진 게 아니라 당당히 맞서야 할 때 굴종해서 진 것이라며 당대표에게 무릎 꿇으라 외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계엄 사과가 위헌정당 심판 이슈와 얽힐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사과의 문제라고 저희가 보기는 어렵고 심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또 첫 번째 이슈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너무 예상했던 수준인 거죠. 그렇죠. 뭐 이미 그러니까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하든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표결에 불참하는 거로 했고 맨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추경호 의원도 그렇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해야지 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 당한 거지. 당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환경.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이게 무슨 자율 투표로 해가지고 뭐 그럴 만한 사안도 아니고 불법 비상 계엄이나 통일교 뭐 정치자금 수수 뭐 이런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체포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 엄청난 큰 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추경호 그렇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냐 아니냐 그게 핵심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80명 재적 의원 중에 찬성이 172명, 반대가 4명. 기권이 2명, 무효가 2명이었는데 국민의힘은 보니까 표결에 참여를 아예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니 그냥 당론으로 표결을 안 한다라고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비겁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당론으로 표결을 안 할 것인가? 아니 그렇게 만약에 이게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면은 아예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당당하게 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러면 뭐 여론의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데 그냥 정정당당하게 해라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사이에 신인규 대표 자리해 주셨는데 바로 질문 들어가면 국민의힘은 그냥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부결에 누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표결하면 되잖아요.
먼저 좀 늦어서 죄송해요. 길이 좀 막혀가지고. 근데 일단은 뭐 체포동의안은 이제 통과가 됐고 이제 국민의힘은 아예 표결 자체를 이제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본인들이 지난 21대 국회 때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 선언했던 거를 또 탄핵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한 20명 정도 의원들이 뭐 계엄에 관해서 사과하고 뭐 새 시작하자 이런 기사들이 좀 쏠쏠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그 사람들 다 나가더라고요, 다시. 다 같이. 진짜로. 그러니까 경향TV에서 김용태 앉혀놓고 말이에요. 그때 제가 김용태 의원 이왕 왔으니까 네. 젊은 정치, 청년 정치 눈치 보지 말고 국힘 안에서도 제대로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늘도 나가고 말로는 사과한다고 그러고 미용실 86번이나 다니고 포천 지역구인 사람이 청담동 가가지고 미용실이나 다니고 말이야. 경향TV에서 여기 앉혀놨었잖아요. 플러스 김재섭 의원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진정성이 이게 전혀 지금 확보가 안 되는 참 난감한 상황 아닌가. 예, 제가 좀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좀 난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 같아요. 굳이 다 시청자들 까먹었는데 그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난처한 지경으로. 네. 아 이런 건 계속 상기시켜줘야 돼요. 상기해야 됩니다. 상기해야죠.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추경호 의원이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 저는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법정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네, 저는 뭐 그거 우리가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그동안 일단은 그 과정들이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은 4번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국회 당 이렇게 왔다리 바뀌었잖아요. 갔다리. 네, 이렇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가 됐고 이게 사실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1시간 3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10분 중간에는 뭐 30분 만에 바뀐 것도 있는데 15분 만에 바뀐 것도 있어요. 12분인가 이런 거 만에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바꾸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간에는 윤석열 전화 받았지, 한덕수 전화 받았지, 맨 앞달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받았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거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네.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저는 영장실질심사를 굉장히 주목하는 게. 지금 거가 나온 거로만으로는 약간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다. 소위 말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한 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심사장에서 김건희 구속영장 실질심사했을 때 갑자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그거 한 방에 갔습니다. 그거 한 방에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목걸이하고 자수서가 뚝 나오면서 한 방에 간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영장 지금까지 나온 거에 보면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법조인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유력하게 제가 보는 거는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물적 증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실에다 압수수색하고 거기 근무했던 직원들 했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대화가 있을 수가 있다. 네. 그거의 가능성을 전 들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을 이거는 증언보다도 이런 거는 물적 증거가 훨씬 더 파괴력이 있거든요. 주고받은 것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 표결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추경호가 지금 우왕좌왕하네. 뭐 이런 것들이 가정입니다만은 가정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텔레그램으로 왔다 갔다 했다. 라고 하면은 이건 빼박이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절차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 설명을 좀 드리면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법무부에 체포 동의 통지서라는 걸 송부를 하고 법무부가 이걸 특검에게 보내면 특검이 법원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신문 기일을 지정을 하는 건데 그럼 추경호 영장심사는 대체 어느 날 열리냐 궁금해하시는데 권성동 사례랑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성동도 목요일에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법원이 신문기일을 어떻게 지정을 했냐? 그 다음 주 화요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새벽에 영장이 나온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12월 2일 화요일 날 신문을 하면 계엄 1주년인 12월 3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영장 발부가 이제 하나의 이제 핵심 포인트일 텐데 지금 이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내란 특검에서 수사는 많이 했는데요. 여전히 지금 이 전체적인 기획자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번에도 뭐 여인영이 하고 뭐 충안고끼리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또 여인영 입장에서는 또 증언하러 나와가지고 뭐 이거 자기는 뭐 이거 잘 몰랐고 뭐 대한민국 군 상태가 이 계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기 또 뭐 말렸다는 식으로 무릎 꿇고 말렸다고 무릎 꿇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그럼 누가 이걸 총괄 기획을 해가지고 진행을 시켰냐? 저는 과거부터 계속 의심하는 게
군도 군이지만 이건 법무검찰 내지는 그쪽의 기획자들이 이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의심하는 게 박성재, 그리고 심우정, 그리고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김주현, 이완규 그 안가 4인방들을 좀 의심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사 자체를 사실은 그쪽이 밝혀져야 이 추경호와 이런 관계까지도 한 번에 이걸 도려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은 좀 있고요.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고 무엇보다 저는 당연히 영장 발부돼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법원의 기조가 일관돼요. 윤석열, 김건희로 타고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기각이고 그냥 단독으로 뒤집어 쓰는 조태용 같은 케이스는 또 영장을 발부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안의 추경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구속이 되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법원이 지금 기각을 계속 일단 기조처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안은 당연히 발부돼야 되겠으나 지금의 조이대 체제하에서의 사법부가 영장 발부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지금 고무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끝까지 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 곽수환 씨 같은 경우에는 영장 발부 가능성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추경호 당연히 신인규 대표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돼야죠. 돼야 되는데 당위적으로는 지금 꼬라지 보면은 진짜 안 될 가능성도 좀 농후하다고 현실적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자꾸 기각이 나와요. 특히 박성재 같은 그런데 사람은. 그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 김건희를 그냥 봐주려고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까지 타고 올라가서 계속 범죄 혐의가 더 소명이 되면은 그게 결국 대법원, 사법부까지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막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로 영장 심사 결과를 편하게 보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간 그 영장 심사를 앞두고 야당 같은 경우에 총력 대응 체제를 취하고 있는 거고 장도영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번 그 영장 심사, 영장 청구라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 그러는데 이게 참 영어 좋아합니다. 트리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김영삼 전 대통령 의원직 제명하고 지금 빗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체포를 추경호하고 YS하고 실소가 나옵니다. 진짜로. 와, 이건 진짜 제정신인가? 이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김영삼 그때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당이 그 신민당이었나? 신민당 총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독재 정권에 항거를 하다가 제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과 싸우다. 그리고 추경호는 지금 사실상 독재 정권에 부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동일선상에 비유를 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굉장히 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그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인데 K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왜 하필 추경호의 영장 취지 심사가 계엄 1주년이냐. 이거 지금 기획됐다. 기획된 거다. 그러니까 기획이란 말을 쓰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느냐. 이거 지금 추경호 구속시키고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하필 사과도 12월 3일날 꼭 그날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과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지금은 당이 결속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국힘 지도부의 기류고. 그러니까 순간 대표님이 순간적으로 전 말씀하실 때 뭐 상식적인 그래도 발언이 하나 나왔나라고 생각하고 듣다가 깜짝 놀랐네. 역시나. 그러니까 이게 상식을 기대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이거는 그러니까 뭐 사과도 없을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추경호를 YS 김영삼의 비교하는 이런 몰지각한 행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1979년에 유신 체제 때 그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미국의 뉴욕타임즈 인터뷰를 한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미국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그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 등이 인솔을 해가지고 김영삼 당시 국회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을 한 거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은 독재체제에 항거한 민주투사인 국회의원이 부당하게 쫓겨난 건데 지금 이걸 바꿔놓으면 추경호가 김영삼이라는 얘기는 이재명 정부가 유신체제, 독재체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 이제 그게 윤석열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특수부 검사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바꿔치는 이제 그 수법을 잘 쓰기 때문에 뭐 장동혁 대표의 지금 저 발언도 그 특수부 DNA의 연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 부마 민주항쟁이 사실 지금으로 치면 응원봉 같은 거예요. 당시에 그렇죠. 박정희 정권의 그 소위 말해 유신 독재에 저항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김영삼 당시 의원에 대한 제명안까지 나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박정희 이제 12.6 사건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건데